이 설명 동영상은 평생교육통계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것입니다. 평생교육통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의 기반입니다. 평생교육통계의 이해와 활용을 보다 높이고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의 영문자 스태티스틱스의 어원은 국가 스테이트 혹은 상태 스테이트에서 비롯되었으며 센서스는 근대 이전 시기의 세금, 군사 징집 등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센서스 개념의 통계조사의 효시는 서기 755년 통일신라시대의 신라민정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사회적 현상 또는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 도표, 그래프 등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관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교육통계는 1962년에 시작되었고 1963년에는 법정조사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교육통계연보가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판을 활용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부터 웹 기반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통계 중 평생교육통계는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조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통계센터로서 유초, 중등 교육통계와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그리고 평생교육통계 등 주요 교육통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평생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근거에 따라 국가 수준의 법정조사체계로서 평생교육통계가 착수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전조사연구와 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07년 평생교육통계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제1회 본조사로 착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현재 제20회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의 교육통계는 목적과 대상, 방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평생교육통계는 전국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기관 현황과 프로그램, 학습자, 교 강사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보고통계입니다. 둘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하는 표본조사 통계입니다. 이 두 통계는 평생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함께 보여주는 상호 보완적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 통계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과 사업을 설계, 운영,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두 평생교육 통계 자료를 연계해 분석하면 평생교육 현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보면 평생교육 통계의 학습자 수와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 통계의 두 축인 기관조사와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통계는 기관 단위의 평생교육 공급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통계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을 거쳐 최종 통계로 공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통계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통계의 정확한 생산을 위해서는 각 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도 조사 결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은 총 5,365개로 집계됐고 이들 기관을 통해 약 26만 6천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언론기관, 부설기관이 1,732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원격 형태 기관으로 1,414개, 2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 수로 보면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원격 형태 기관이 전체 프로그램의 40%를 제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원격 형태 기관의 프로그램과 학습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제별 프로그램 분포를 보면 직업 능력 향상이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습자 비중 역시 직업 능력 향상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수요 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성인 대상 프로그램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0년 78.4%까지 높아졌고 2025년에도 73.3%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청소년 대상은 2011년 21.7%에서 2025년 4.7%로 크게 줄었습니다.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장애 요인 그리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만 25세에서 79세 성인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양질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이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조사 내용은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불참 요인, 학습 수요 및 접근성 등 학습 환경, 학습 패턴 및 학습 태도 등 학습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 참여 여부, 삶의 만족 수준, 삶의 질 향상 정도 등에 대한 항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참여는 모두 감소했다가 최근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형식 교육 참여 비중이 더 높고 형식 교육 참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조사 결과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준에 따른 참여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 고령층과 취약 집단은 참여율이 낮아 구조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실태 조사 결과 평생학습은 삶의 질 향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 효과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연령층은 정신적 건강과 대인관계의 확장 측면에서 저연령층은 인생진로 설계와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평생교육 통계와 개인 실태 조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두 조사는 국가, 지역, 기관 차원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점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평생교육 통계를 활용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통계는 전국 단위에서 평생교육의 공급 지형과 수요 지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별로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5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은 대국민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평생교육 통계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통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시도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지역별 정보와 더불어 타 지역과 유의미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수조사인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그리고 조사표본 규모가 3만 명인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는 모두 17개 시도별 평생학습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유의미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도 단위에서 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프로그램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정 분야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직업 관련 목적 비형식 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반면 그 외 시도에서는 직업과 무관한 목적 비형식 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 및 세종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각 시도별로 현행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주요 수요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체계의 개선과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는 최근 해당 시도의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통계 자료를 근거로 사업 추진 방향과 중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는 통계를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기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자료는 사업 기획, 예산 확보, 기관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수도권 소재 A대학은 다음과 같이 최근 라이즈 사업 계획에서 대학연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평생교육 통계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통계 자료는 교육통계 서비스 캐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kess.kedi.re.kr입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통계표와 공표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는 다양한 교육통계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통계표와 가능물, 시각화 자료 등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통계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평생교육통계 자료는 통계표뿐 아니라 연보와 분석 자료, 이슈 리포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중앙부처와 시도, 유관기관은 물론 현장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정책과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교육통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서는 공개 자료뿐 아니라 시도별 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도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통계 시도별 자료와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연구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통계와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평생학습 현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현장에 작은 데이터가 모여 우리 사회의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고 학습 생태계의 새로운 숲을 키워갑니다. 평생교육통계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